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대8 법칙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거,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전 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2대8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그 다윗별 삼각형 2개, 그리고 그거를 포함하는 또 큰 다윗별 삼각형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삼각형이 만드는 뭐라고 할까요? 공간의 밀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의 원의 밀도와 또 이 부분의 밀도와 이 부분의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 이제 원리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그 의식이 삼각형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을 수축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삼각형으로 인해서 이 바깥쪽, 삼각형 바깥쪽의 공간과 삼각형 안쪽의 공간의 밀도가 달라져요. 여기를 바깥쪽을 1이라고 할 때, 이 삼각형 안쪽의 밀도는 2가 됩니다. 2. 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삼각형 2개가 겹쳐지면 이 바깥쪽의 밀도가 1이라고 치면 여기 요 삼각형 부분, 요 부분은 1이고 2이고 참 2가 되고 겹쳐진 부분 있죠? 삼각형 2개가. 여기의 밀도는 또 4가 돼요.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위쪽에서 이쪽의 바깥쪽, 맨 바깥쪽이 1이라고 치면, 그냥 정상적으로 1이라고 치면 삼각형이 안쪽에 있는 밀도가 2가 돼요. 공간의 밀도가. 그리고 다시 또 반대되는 삼각형이 겹쳐지면 이 안쪽의 밀도가 4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1이 되고 2 참 자꾸 1이라고 그러네. 2 그리고 이 바깥은 1이겠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모여지면 4와 2가 되는 부분 그리고 바깥에 1이 되는 이런 차이를 가집니다. 공간의 밀도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또 이제 그 이렇게 삼각형이 또 하나 붙는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몇이 되겠어요? 밀도가 6이 되겠죠. 6. 삼각형이 3개가 겹쳐져 있으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데는 또 4가 되겠죠. 4. 4. 그리고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은 2가 되고 바깥은 1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괜히 뭐 다윗별이 중요하다. 다윗별이 공간을 그 수축시켜서 곡률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삼각형이 몇 개가 붙느냐 바깥에 따라서 이 안쪽의 공간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과학계에서는 공간이라는 것의 그 곡률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체만이 공간을 휘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블랙홀처럼 어마어마한 질량을 지닌 천체는 곡률이 엄청 세기 때문에 빛도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블랙홀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과학계의 그 이론은 뭐냐면 질량 때문에 엄청난 질량 때문에 공간이 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미시세계
원자 단위, 소립자 단위의 공간은 휘었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 하겠죠. 그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엄청난 질량을 가진 천체만이 공간을 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미시 세계에서도 공간이 휜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못 한다니까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전부 여기 미시 세계에서는 전자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딴 이유는 없어. 여기서 뭐 공간이 휜다고?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조그만 거의 질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소립자가 어떻게 공간을 휘어? 응? 그러니까 아예 상상조차 접근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천체, 예? 가령 태양이라고 치고 지구라고 칩시다. 우주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도 먼지에 불과하다고요. 먼지에. 우리한테는 엄청난 크기의 천체지만 우주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먼지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돼요.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아시죠?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거대한 우주의 시각으로 보면 그 태양이나 지구가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원자만큼이나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태양이나 지구가 우주의 시각에서는 원자만한 거나 지구만한 거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달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천체만이 공간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량이 되고 근데 그 질량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없다라고 그랬죠. 예. 질량도 빛이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냥 현상. 실제하지 않아요. 실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조차도 사실은 빛의 현상이에요. 빛의 현상. 빛이 질량으로 보이게끔 하는 현상이지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존의 모든 파라다임, 과학계의 모든 파라다임을 다 뒤집는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이제 4개가 됐죠. 그렇죠? 가운데 다입별, 그 다음에 또 외곽의 다입별 해가지고 이렇게 4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운데 공간의 밀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8이 되겠죠. 그죠? 2. 예. 삼각형 하나가 2가 된다고 그랬죠. 공간의 밀도가. 그러니까 삼각형이 4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총 8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밀도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는. 이 부분은 6이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고, 참 2가 되고, 여기는 2. 그죠? 2. 그리고 이거 바깥은 1이고. 그러니까 8, 6, 4, 2, 1. 이렇게 공간의 밀도가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층이지게 돼 있어요. 공간이 층이진다고 이렇게 밀도 차이로.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삼각형 4개의 틀 때문에 공간에 층이 생겨요. 밀도의 층이 이렇게. 그래서 이 외곽은 2가 되고 이 안쪽이 8이 돼요. 밀도가. 사이즈는 여기가 2가 되고
이 전체 큰 사이즈가 8이 되죠? 그죠? 예, 보시면 이게 작은 원이 8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라는 거는 이 지름의 사이즈입니다. 예, 지름의 크기가 요 안에 거는 2, 그죠? 그리고 바깥에 거는 지름이 8. 예, 그래서 2 대 8. 2 대 8. 사이즈가, 예, 지름의 비율이. 그리고 반대로 밀도의 차이는 8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크기는 2 대 8이고 밀도는 8대 2가 되겠죠? 예, 여기가 높은 밀도의 공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이 8, 6, 4, 2가 되는 층이 생겨요. 공간의 층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그 원자 단위, 소립자 단위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공간의 곡률이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의 곡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이 안에 가두어져서 소립자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그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빅뱅이 있었다. 뭔진 모르지만 빅뱅 위에 급팽창이 있었고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진 모르지만 얘네들이 그러니까 너무 허술한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빅뱅이라는 것도 그렇고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끌어당겨서 소립자가 형성됐다. 그건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지만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걔네들이 서로 끌어당겼다는 얘기야. 다 생략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중력이 뭔지 질량이 뭔지를 계속 찾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현상은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거죠. 현상은 정확해요. 예, 현상을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양자역학, 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 왜 이렇게 얘네들은 층층이 되지? 응? 왜 중간에 비었어? 왜 비었어? 왜 빈 거야? 응? 그리고 여기다가 왜 갑자기, 응? 여기다가 왜 갑자기 일로 가? 그러니까 그 소립자의 세계에서 이 공간의 밀도가 층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도. 공간 자체가 층이져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요, 이게. 다윗의 별이 계속 붙는다고요.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별 하나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2대 8이 완성이 되면 하나의 객체로서 독립을 하게 돼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왜 태양계, 은하계가 있듯이 이게 하나의 소립자 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소립자계에 다시 또 빛이 들어와서 쌓이면서 더 큰 개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 쌓일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규칙에 의해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다시 2가 되고 그 겉에 다시 또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안에 2가 있고 겉에 8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이게 균형이 맞게 되는 거라고요. 곡률 8에 2개와 곡률 2에 8개가 균형이 맞다고요. 이해하셨죠? 곡률 8에 2개와 곡률 2에 이 주변에 8개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 균형을 잡힌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공간이 더 이상 얘네들을 터치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까 딱.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점점 다시 또 그 위에 팔이 붙고 해서 점점 더 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어이는 나중에 우리가 이거 뭐 있네 라는 소립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커져서 쿼크가 되는 거고, 그게 커져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거고, 그게 또 커져서 핵이 되고, 그리고 핵을 중심으로 해서 더 커져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돌아다니는 공간과 핵이 있는 공간의 그 밀도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기존의 과학자들은 그게 공간이 다 똑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간이나 뭐 다 똑같은 밀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그거를 이제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이게 주기율표 아시죠? 주기율표의 이제 전자배치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구나. 다른 거 없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간단한 그런 거 하나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안쪽에 2개 있죠. 그리고 그 겉에 보시면 8개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크기 같으나 뭐 비율 이런 건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제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온도 그렇고 아르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곤 보세요. 2대 8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다시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겉에가 다시 8개가 붙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요게 2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 예. 얘 형태가 2가 되고 다시 안쪽에 2가 되고 겉에 다시 또 8이 붙는다고 이렇게 8개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아져요. 그리고 다시 또 얘가 또 2가 되고 겉에 또 8이 붙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다른 원소가 되고 점점 개체가 커지는 그리고 모든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그 원소들의 성질이나 그런 어떤 특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2대 8의 그 원칙을 적용해서 대입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찾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온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구나. 원자 배치가 전자 배치가 아르곤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 찾아 놓은 것 뿐이고 이게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 한다고요. 이게 왜 이렇지는 몰라요. 아직 2대 8을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2대 8까지 됐고 맨 마지막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가 부족하죠? 7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를 자꾸 가져오려는 성질을 갖는다고 얘는. 그게 이 원소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성이고. 그리고 이렇게 2대 8이 완성이 돼 있는데 하나만 딸랑 있어. 야, 너 좀 나가. 너만 없으면 좀 완성인데 너 때문에 좀 이게 지금 우리가 균형이 깨져 있잖아 하고 얘를 버리려는 성질이 있고 그러겠죠?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대 8이라는 그 법칙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알면 기존에 현존하는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이 돼요. 예. 이 법칙을 이해하면 그동안 못 풀었던 예?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된다고요. 어쨌든 요거랑 관련돼서 이대팔이랑 관련돼서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이건 기자의 피라미드를 이 피라미드 보세요. 삼각형이 4개죠? 총 그죠?
삼각형이 4개면 뭐라고요? 12의 틀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원리로 지어진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제 그 12의 틀의 원리랑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면,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 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구의 지름하고 이거를 이제 비교해 봤어요. 이 원하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여기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입별이 4개가 있다고. 예? 다입별이 4개가 있어서 이제 이런 큰 최종적인 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원과 지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제가 봤더니 이런 관계가 나와요. 예, 이런 관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의 지름이 이 대략적인 원은 이제 대략적이 아니라 뭐 하여간에 그 2대8의 원리에 의해서 이 지름이 진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2대8의 원리를 8번 적용한 거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해하셨죠? 2대8이니까 4배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하나씩 그 시스템에 하나씩 붙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원에다가 2대8을 4번 하니 8번 하니까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지름과 이 계산은 그 계산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145.89가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하면. 근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46.5로 이제 약 146.5라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왜 얘네들이 약이라고 그러냐면 여기 위에 피라미드 위가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높이를 못 재요. 소실이 돼서. 그래서 얘네들이 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약 50cm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걸 해봤냐면, 이 피라미드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예. 현대 건축 기술로도 못 진다고 그러죠. 왜? 예, 너무 정교해서 이게 남북 간의 배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뭐 기초공사도 뭐 그렇고 이게 미스테리하죠. 어떻게 이게 그 수천 년을 버텼는지 이렇게. 근데 이 높이 또한 뭔가 미스테리한 이런 2대8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딱 맞는 그런 높이가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게 뭘 얘기해 주죠? 이 피라미드 높이와 지구가 공명한다는 거예요. 공명. 예. 공명 관계죠? 그죠?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지구의 크기와 이 피라미드 높이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명하게 돼 있다고요. 같은 음은 서로 울리잖아요. 우리가 음악에서. 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사이즈의 이런 크기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런 12 에너지 틀과 2대8의 법칙이라는 게 물질을, 빛을 가두는 그런 공간의 층이 생김으로써 이 안에 빛이 들어갈 때 이러한 법칙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거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런 기존에 우리가 과학자들 발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2대8로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